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인모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7월 12일에 예상 매출이 나왔는데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측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에 인모드 주가가 급등했는데 7월 27일 컨퍼런스 콜 이후로 다시 하락하여 예상 실적 발표 전 주가 수준으로 내려오게 돼요. 왜 주가가 내려왔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인모드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인모드는 2008년에 설립된 이스라엘 미용 의료기기 기업입니다. 얼굴, 몸매 관리 및 여성 건강 관리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얼굴은 주름 개선 및 턱선, 목 등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몸은 지방흡입으로 몸매를 타이트하게 해주며 혈관 문제를 치료해줘요. 여성 건강 장비는 근육 통이완 및 요실금, 피부 치료 등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에 따라 피침습, 최소 침습이 있는데 사람의 피부 조직은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근막층,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주파를 이용해서 피하지방까지 자극을 전달해 피하지방에 불필요한 지방세포를 파괴하거나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것을 최소 침습이라고 하고, 피침습은 피부 표면에서 레이저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인모드 설비 라인업인데요. 서지컬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최소 침습이고 핸즈프리는 의사가 없어도 되는 장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는 피침습이고요. 현재 모피어스 8과 엠파워 RF가 주력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사용 목적이 나오고 제일 밑에는 장비에 호환되는 핸즈프리가 나오는데 장비는 그대로 두고 핸즈프리만 바꿔서 다양한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연간 매출을 보겠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매출이익률이 80%,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남겨먹는 거죠. 연도별 성장률을 정리해 봤는데요. 2020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2020년도 20에서 30% 성장한 것도 대단한 거긴 합니다. 그런데 2022년은 이 성장세가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2023년도 매출액 성장이 더디다면 새로운 지역, 분야에서 매출을 만들지 않는 이상 성장 속도는 계속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징을 보면 2021년부터 영업이익률이 40%대가 넘어갔는데요. 그 이유를 비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년까지 마케팅비만 매출액 대비 40%를 넘게 쓰다가 2021년부터는 30%대로 줄였습니다. 비중이 아닌 숫자로만 보면 2022년에 특히 더 많은 마케팅비를 썼는데 이것은 인모드가 그동안 미국 위주로 매출을 발생시켰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 비용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매출에 비해 연구개발비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잘 벌든 못 벌든 연구개발비는 많은 기업들이 출혈을 감수하고서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데 돈도 잘 벌면서 투자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이제 분기간 매출을 볼까요? 매출 성향은 매년 1분기에 제일 낮고 4분기에 제일 높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2023년 2분기는 136밀리언 달러로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 1분기보다 28%, 2022년 2분기보다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단한 것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분기별로 전년도보다 매출이 역성장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출이익률은 80% 초반대를 유지해주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2023년 1분기보다 약 3% 개선되었는데요. 비용을 보고 가겠습니다. 2023년 2분기는 역대 최대 분기 비용을 발생시켰지만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보면 1분기보다 더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도 조금 늘었는데 비중은 더 줄어들었어요. 분야별로 보면 제품과 소모품이 있는데 매년 소모품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장비가 플랫폼이 되고 거기서 목적에 따라 핸드피스만 바꿔 쓰면 되기 때문에 한번 인모드 제품을 쓰는 곳은 계속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분기별로 보면 2023년 소모품 비중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데요. 소모품 매출이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합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장비 매출이 1600대 이상, 소모품은 27만 개를 팔았다고 하는데 단순 계산으로 장비는 대당 원화 기준으로 9천만원 정도, 소모품은 개당 10만 원 정도 하네요. 장비를 매번 바꾸는 것도 부담이 크니 소모품으로 지속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전략은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 소모품에 대한 매출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장비 매출을 지역별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미국 매출 비중이 컸는데 점점 해외로 진출하려고 마케팅 비용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은 미국 매출 비중이 66%, 국제 매출은 34%로 동일한데요. 분기별로 보면 2023년은 국제 매출 비중이 34%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아 지역이 많이 늘었고 해외 마케팅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일본이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돼서 자회사를 설립했고 중국은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코로나로 운영을 못했는데 직접 유통과 함께 현지 유통기업과 함께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국 매출까지 일어나게 되면 매출에 큰 성장이 있을 것 같네요. 유럽은 최근 독일에 법인을 설립했고 4분기 중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모드는 92개국의 직접 판매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국가에 한해서는 파트너를 찾는다고 하네요. 미용기기에 대해서는 마케팅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별로도 보겠습니다. 최소 침습과 비침습 매출 절대값과 비중은 늘고 있는데 핸즈프리 부분은 매출의 절대적 수치도 감소하고 있어요. 분기로 봐도 이러한 성향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장비에 대해서 보면 최소 침습 주요 장비가 모피어스 8과 엠파워 RF, 핸즈프리는 이보크, 이볼브 X가 있고 비침습은 콘투라, 트리톤이 있습니다. 핸즈프리 쪽은 아직 정확한 매출 감소 사유는 못 찾았는데 곧 차세대 이보크가 나올 예정이라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TSM 시급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면서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3% 수준인데 재무 상태는 어떨까요? 연간으로 먼저 보시면 2018년에 부채 비율이 77%였는데 2022년에 16%까지 줄입니다. 그 와중에 자본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분기로 보면 2023년 2분기에는 부채 비율을 9%까지 줄여버립니다. 현금은 160밀리언 달러로 1분기보다 72%나 늘었어요. 이 정도면 부채를 없애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번 2분기 기준으로 자산 상태를 보면 유동 자산이 98%고 그중 현금, 유가증권, 단기 예금만 자산 대비 86%를 보유하고 있어요. 투자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한 그래프를 보시면 매년 증권과 단기 예금 수량을 꾸준히 늘렸어요. 특히 2021년부터 증권 부분이 2020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금융이익이 2022년 원화 기준으로 약 47억 원을 벌었어요. 더 웃긴 건 이번 2023년 1, 2분기에 작년만큼의 금융 수익을 각각 만들어냅니다. 아이온큐 최근 분기 매출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표를 보시면 대부분 국채에 투자를 했고 주석을 보면 이 국채의 대부분도 미국 국채라고 하네요. 인모드는 단기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분기 실적 나올 때 이 부분도 체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역시 말하면 입만 아픕니다. 유동 비율이 계속 증가해서 1200% 가까이 되고요. 재고 역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유동 비율은 높지만 그 안에 재고 비중이 높아 실제로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기업들이 있으니 유동 자산 안에 재고 비중이 얼마나 있는지도 체크해 봐야 돼요.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FCF 잉여 현금 흐름이 거의 같아서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한 영업 현금 흐름이 안 보이는데요. 이 뜻은 유형 자산 투자가 매출 비중에 비해 엄청 낮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도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 신기한데요. 결과적으로 매출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쌓이는 구조가 되고 매년 FCF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2022년에 매출이 성장폭이 둔화되다 보니 FCF도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이 나왔는데요. 아직 2분기까지만 나왔지만 분기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3년 연간 FCF도 2022년과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안구 건조증에 대한 치료 장비인 인비전 FDA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류를 제출한 상태 같고요. 곧 연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A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는데 올해 7월 말에 요실금 임상에 실패하여 상장 폐지한 비비브라는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취득을 통해 여성 건강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네요. 예상 매출 발표에서 주가가 11%나 올랐다는 것은 기대 이상의 실적과 향후에도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컨퍼런스 콜 이후에 주가가 계속 내려간 것은 대외적인 환경으로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기대감에 못 미치는 내용이 나온 거라고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인모드 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계절성을 볼 수 없었다고 해요. 원래는 의료 미용, 수술 산업에서는 3분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계절성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는데요. 지금까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하락 없는 증가가 계속되었는데 이번 3분기는 매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돼요. 8월은 힘든 달이고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데 뭔가 뒤가 구린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7월 다 지났고 8월에 대략적인 수주를 받았을 텐데 모르겠다고 하는 건 좀 변명 같네요. 그리고 비비브 인수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해석이 정확하지 않은데 질문 중 하나가 비비브가 임상실험을 위해 250밀리언 달러를 지출하고 파산을 했는데 그걸 인모드가 인수했거든요. 그로 인한 R&D 비용이나 비비브의 임상 비용 등 추가 비용 증가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했는데 우리는 R&D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면서 얼마 쓰는지보다 무엇을 할 건지를 봐달라고 합니다. 약간 급발진하는 느낌이 있었네요. 이 말에서 해석되는 건 비용 증가는 급격히 늘어날 수 있고 이번 지적재산권 인수는 FDA 승인, 연구 발표, 보험 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야 돼서 인수로 인한 효과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앞으로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 있겠지만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약화가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인모드 측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투자자들은 단기적 관점으로 보지 않았나 싶네요. 이제 다음 분기부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인모드는 지금까지 매출과 수익성 모두 고공성장을 했지만 새로운 시장 진출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치르면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것 같네요. 혹시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